주식 투자와 양자 물리학. 이 둘을 한 문장에 같이 놓으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텐데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두 분야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슈레딩거가 제안한 그 유명한 상자 속 고양이 이야기가 어떻게 당신의 투자 계좌 수익률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계좌를 너무 자주 열어보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면서 당신의 투자 습관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실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장기 투자하세요 같은 막연하고 좀 고루한 조언이 아니거든요. 왜 당신이 계좌를 확인하는 그 관찰 행위 자체가 투자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지 물리학의 아주 기묘한 개념 세 가지를 불려와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슈러딩거의 고양이, 양자 제논 조과, 그리고 신호와 소음, 이 세 가지를 통해 당신의 투자 습관을 진단해 볼 새로운 렌즈를 얻게 되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렌즈, 슈레딩거의 고양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들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런 거였죠.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랑 50% 확률로 독가스가 터지는 장치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여기까지는 뭐 상식적인데 양자역학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아주 반직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아이디어를 당신의 투자 계좌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죠.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앱, 흔히 MTS라고 부르죠. 이걸 열어서 계좌를 확인하기 전까지 당신의 계좌는 어떤 상태일까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수익을 낼 가능성과 끔찍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라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들이 모두 중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가능성들이 마치 파동처럼 서로 얽혀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주식 앱을 키기 전, 그러니까 제 계좌가 아직 관측되지 않은 미래에는 이게 10년 뒤에 100배가 될 수도 있고 내일 당장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파동처럼 뒤섞여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당신의 계좌는 순수한 잠재력 덩어리인 셈이죠. 그런데 당신이 초조한 마음에 혹은 그냥 궁금해서 주식의 아이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딱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그 파동 같은 게 붕괴되나요? 네, 바로 그 파동함수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무한했던 가능성의 세계가 무너지면서 현재 수익률 마이너스 3% 혹은 플러스 1.5% 같은 아주 차갑고 단조로운 하나의 현실로 고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확인이라는 행위가 당신 계좌의 무한한 미래를 지극히 제한적인 현재의 숫자 안에 가둬버리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거죠. 와, 그냥 한번 확인했을 뿐인데 제 계좌의 모든 가능성을 제가 스스로 없애버린 셈이 되는 거네요. 충격적인데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아주 자주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더 나쁜 일이 생깁니까? 뭐 출근길에도 보고 점심 먹고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양자제논 효과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속담 다들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속담의 과학 버전입니다. 아주 작은 양자입자의 상태가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을 너무 자주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관측하면 신기하게도 그 입자가 B로 변하는 것을 멈추고 A 상태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잠깐만요. 그 비유가 흥미롭긴 한데 정말 이게 물리현상과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처럼 들리거든요. 즉 자주 보니까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약점 말입니다. 굳이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가져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 스마트폰이 무슨 마법을 부려서 주가 상승을 막는 것도 아닐 텐데요.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당신의 스마트폰이 전파를 쏴서 주가를 막는다는 식의 물리적인 현상은 아니죠. 이 비유가 강력한 이유는 그 물리 현상과
당신의 투자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메커니즘과 결과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가라는 건 본질적으로 상태 변화를 통해 성장합니다. 1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되려면 수많은 오르내림을 거치며 우상향이라는 상태 변화를 겪어야 하죠. 그런데 당신이 1분 간격으로 계좌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에 기뻐했다가 마이너스 1%에 기분이 나빠졌다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현재 가격에 고착되어 버립니다. 양자제논 효과에서 입자가 현재 상태에 얼어붙듯이 당신의 판단력과 행동이 현재의 미미한 등락에 얼어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 오를 잠재력이 있는 주식을 샀다고 해보죠. 이걸 한 달에 한 번 본다면 20%, 30%씩 커가는 흐름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들여다보면 플러스 10%만 되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팔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5%만 되어도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공포의 손절매를 고민하게 되죠. 결국 주식이 충분히 성장하며 상태 변화를 할 시간을 당신 스스로가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잦은 관측이 제 심리를 현재 상태에 얼어붙게 만들고 그 얼어붙은 심리가 결국 주식을 너무 빨리 팔거나 사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계좌의 성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군요. 물리법칙은 아니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너무 자주 시켜보는 계좌는 절대 불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라고 다짐해도 계속해서 자극에 노출되면 인간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건 저도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 플러스 5%만 돼도 심장이 뛰어서 팔아버리고 나중에 그 주식이 50% 넘게 오르는 걸 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죠. 제 잦은 관찰이 제 계좌의 복리마법을 스스로 방해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는 행위는 제가 봐야 할 큰 그림 대신 아주 작은 점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 다음 개념이 바로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개념임은 신호와 소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공학적인 시각에서 주가를 분석하면 이건 크게 두 가지 요소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을 나타내는 거대한 흐름, 즉 신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의 뉴스, 투자자들의 심리, 수급 변화 같은 일시적인 흔들림, 즉 소음, 노이즈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멀리서 보면 거대한 산의 능선, 즉 신호가 보이는데 코앞에 다가가서 보면 그저 흩날리는 먼지, 소음만 보인다는 거요. 바로 그 먼지와 산의 비유가 핵심입니다. 자, 당신이 매일, 아니 매 시간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무엇을 보는 것과 같을까요? 산을 보는 걸까요? 먼지를 보는 걸까요? 그건 100% 먼지를 보는 거겠죠? 오늘의 금리 발표가 어땠고,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고, 어떤 뉴스가 터졌고 하는 것들이요. 그럼 먼지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눈만 아프고 피롱해지고 저 산이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관측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으로 확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동안 자잘하게 흩어날리던 먼지들은 대부분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지 뒤에 가려져 있던 거대한 산의 능선, 즉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추세라는 신호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유리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오래 버티는 인내심 때문만이 아니었군요. 관측 빈도 자체를 줄여서 소음을 내 의식에서 강제로 필터링해버리고 성장이라는 핵심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적인 이점이 있었던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설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단기적인 소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수만 년 전에는 눈앞에 바스락거리는 소리, 즉 소음에 즉각 반응해야 맹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그 본능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겠어 라고 의지로 버티려 하기보다는 아예 소음이 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 즉 관측의 빈도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훨씬 효과적이고 현명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내 돈이 걸려 있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불안해서라도 보게 되죠. 이 관측의 저주에서 벗어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의 저자는 와치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쓴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 간극을 기술로 메우려고 한 겁니다. 와치독, 말 그대로 감시견에게 시장 감시를 맡기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기계는 우리처럼 1분마다 수익률을 보면서 불안에 떨거나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는 탐욕에 휩싸여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죠. 그냥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거군요. 이 가격 밑으로 가면 무조건 판다. 목표 수익률 200%가 되면 절반을 판다. 같은 규칙을 그냥 감정 없이 수행하는 역할? 맞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냉정한 관찰자인 셈이죠. 그 결과 저자는 기계에 감시를 맡기고 자신은 그 시간에 커피를 마시거나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시장과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시장을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는 효과가 아주 크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 감시견의 규칙은 결국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애초에 잘못된 규칙, 예를 들어 너무 짧은 손절 라인 마이너스 5%를 설정해두면 기계는 그저 제 실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해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결국 제 조급함을 기계에 이식하는 셈일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오해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워치독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은 완벽한 매매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목표 중 하나겠지만 더 근본적인 역할은 바로 당신을 관측의 저주로부터 분리시키는 감정의 방화벽이 되어주는 겁니다. 기계가 나 대신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즉, 양자 제논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기계가 돈을 더 잘 벌어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기계 덕분에 내가 시장을 덜 보게 되고 그 결과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줄어드는 효과를 노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런 역설적인 문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계좌에서 눈을 뗄 때 내 자산은 비로소 자유롭게 불어날 기회를 얻는다. 보통 우리는 자산을 불리기 위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입니다. 나의 과도한 관심과 잦은 관측이 오히려 자산 성장의 족쇄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한 발짝 물러나 기계적인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결국 이것이겠네요. 당신의 계좌라는 상자를 너무 자주 열지 마세요. 상자 속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확인하려 들지 말고 그 고양이가 상자 안에서 쑥쑥 자라나 호랑이가 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주 멋진 요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나의 조급함과 불안함에서 비롯된 잦은 관측 행위가 내 자산의 복리 마법이 펼쳐질 시간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투자 여정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능성의 파동을 너무 일찍 현실의 초라한 숫자로 붕괴시키고 성장의 움주님을 스스로 얼어붙게 만들며 거대한 산의 능선 대신 눈앞에 흩날리는 먼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개념은 비단 투자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무 자주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조급해하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상태 변화를 방해하는 양자제논 효과와 같은 건 아닐까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